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06페이지 2 지상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첫째 최장 존속기간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법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요 최단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죠. 첫째,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됩니다. 엄청 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됩니다. 물론 기간도 좀 숙지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견고한 건물이 뭐고 일반 건물이 뭐냐. 지금 보고 있는 이 법조문 280조는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조문이 만들어진 시점은 50년대거든요. 50년대 우리나라의 일반 건물은 뭐였을까요?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초가집은 일반 건물, 기와집은 뭐 견고한 건물, 이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뭐가 다 대부분이에요? 견고한 건물이 대부분인 거죠. 그죠? 초가집이 일반 건물에 하면 건물들은 다 뭐예요? 견고한 건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상권은 최소한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 돼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메뉴 보시면 설정 행위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정하고요.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칙인 15년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상물이 뭔지 뭐 견고한 건물인지 수목인지 종류는 정했지만 존속기간을 만약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칙인 15년으로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갱신이 나와요. 자, 요 계약의 갱신을 보기 전에 먼저 뒤에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9페이지 하단에 2번 지상권 소멸 효과 해가지고 285조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285조랑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285조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뭐 해서요? 철거해서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앞볼게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제 다시 107페이지 283조를 보시면 이랑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좀 다르죠. 아까 방금 본 285조에 따르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을 뭐예요?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뭐예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더더군다나 이 항을 보시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조항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뭐요? 때려 부시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죠? 한 번 더 하자. 갱신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내 건물 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원칙과 예외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원칙과 예외가 정리되지 않으면 또 문제 풀 때마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왜 민법의 문제가 답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라고 혼란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지상권이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되면 원칙 285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요. 또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예외입니다. 예외.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이제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요 밑에 것을 원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의 소멸 사유는 존속 기간의 만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요. 지상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소멸 청구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 가지 사유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밑에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도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라는 거죠. 따라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갱신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 밑에 게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관련 판례도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과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계약의 갱신과 존속 기간이 나오죠. 뭐 특별한 건 없죠. 갱신되면 또다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하는 최단 기간이 뭐가 돼요? 보장이 되고요. 3번 지상권의 처분에서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82조죠.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 282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도 지상권의 양도 임대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자와 특약을 통해서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는 거고 임대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치료관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무상입니다.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1번 치료 증감 청구권은 결국 뭐겠습니까?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치료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예요? 치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증액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 2번 치료 체납의 효과 해가지고 2년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지상권도 즉시 소멸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2년분을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특약이 없다면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땅은 갑의 것이고요. 건물은 을의 것이.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을이 지료를 내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갑이 지금 못 받은 것이 몇 년치냐면 1년 6월치고요. 이랬을 때 병은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해서 몇 년이 돼요? 2년치가 되니까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권 인정해 주는 이유는 지료를 못 받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병이 못 받은 것은 물론 을에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갑이 못 받은 것은 을이 뭐 할 일이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병이 을에게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가 돼야 돼요? 2년치가 돼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지상권의 소멸에서 소멸 사유 나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멸의 효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다만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보니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신다고 한다면 그거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원칙이라고요? 원상회복이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지역권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교재에 빠져있는 내용이 나와요. 교재에 뭐가 빠져있냐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안 나오네. 우리 저자분 생각에는 이 법정 지상권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서 배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단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거를 기초를 알고 들어가야 나중에 기본서를 보실 때도 편하기 때문에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틀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교재는 없지만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뭘 기억하자고요? 큰 틀을. 이것도 이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판례를 딸딸딸 외우거든요. 된다 안 된다 뭐해도 이렇게. 그러면은요 문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민법이지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는 여러분들의 판례를 이렇게 딸딸딸 외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뭘 내는 거죠?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분이 지금 법정지상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인지, 요 기본의 문제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맞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판례들을 우리가 공부하긴 해야 되지만 판례는 뭐예요? 만약을 대기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문제를 푸는 도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틀에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법자고 정자고 따서 뭐죠?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지만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따라서 법정지상권도 요건을 갖추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취득하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건물의 소유자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이렇게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달라진다면, 다시 말하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불일치된다면 이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는 거죠?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요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뭐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종류가 나누긴 하지만 그냥 일단은 뭐예요? 일정한 사유라고 크게 기억하세요. 간단하죠, 그죠? 다시 한번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뭐 하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물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죠. 이때는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죠? 철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전부, 이게 법정지상권에. 연습을 좀 해볼까요? 연습.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이요, 갑의 것이고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무허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은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토지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요, 을이 경락을 받았네요. 건물은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거죠. 이때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까요? 안 할까요? 요건은 건물이 있었고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요?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뭐죠? 달라졌으니까,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건물이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런 건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두 번째,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어떻게 건물을 신축했다고요?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었어. 이럴 경우에 을은 요 갑에게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갑의 땅에 을이 허락을 얻어서 건물을 뭐 했어요? 지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못한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란 같았다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을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따라서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을이 갑의 토지의 건물을 신축했고요. 요 을의 건물에다가 뭐가 설정되냐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자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가 돼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인데 병이 이 건물에 대해서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따져볼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나요? 있었죠. 같았었나요? 다르죠.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다른 상태라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이 철거를 요구한다면 병은 이 건물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철거해 줘야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판례들을 주구장창 외우는 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먼저 뭐죠? 큰 틀을 기억해 두시고요. 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다. 두 번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된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 또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라면 나중에 무엇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자, 이제 교재 지역권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110페이지 보시면 지역권도 나오는데요. 일단 지역권에 대해서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지역권이 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걸입니다. 그러면 지상권과 뭐가 다르냐? 지상권과 다른 점은 목적이 다르죠. 자신의 토지에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역권은 뭐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땅을 쓰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권을 설명드릴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땅은 갑의 땅이고요.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근데 을이 갑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서 나 좀 통행하면 안 되겠니? 했더니 갑이 좋대요. 통행하기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또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통행 지역권이고요. 편익이 필요한 땅, 편익이 요구되는 땅, 요 을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승인해 줘야 될 땅, 요 타인의 토지 요 부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과의 차이점이에요. 주의 토지 통행권 같은 경우에는 맹지죠.
을의 땅에 갇혀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갑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역권이에요. 아니,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죠.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통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요쪽으로 길이 있긴 한데 불편해요. 이때는 을에게는 갑의 토지에 대한 무엇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는 갑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갑의 땅을 다닐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을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의 경우에는요, 맹지인 경우에 갇힌 땅인 경우에 법적으로 당연히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면, 지역권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요,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을 통해서 남의 땅을 다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동행 지역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지역권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상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상권은 의외로 법적으로 분쟁도 많고요. 지상권은 많습니다. 왜 지상권이 많냐면은 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여기서 말한 요건에 부합하게만 하면 설정 계약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요 법정 지상권 때문에 지상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계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설정 계약을 하고 싶어도요, 지역권이라는 걸 몰라요. 몰라서 못 써먹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권이 뭔지를 안다 하더라도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 땅에다가 이런 설정 등기까지 해줄 미친놈은 없는 거죠. 뭐 단연하 이렇게 승낙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의뢰 권리를 뭐까지는 안 해줘요? 등기까지는 안 해준다고요. 따라서 지역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결국은 시험 문제라고 나오는 것이 이론적인 게 나와요. 뭐 성질, 내용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요 지역권에 대해서 뭔가 판례가 뭐 굉장히 뭐 어려운 판례가 있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역권의 개념과 성질 정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현실과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지역권은 뭐라고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 나와 있죠, 그죠? 의 나와 있고 2번 지역권의 성질에 나오는데 처음에 뭐라 나오죠? 비한정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상권은 어땠어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잖아요. 따라서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누구가 갖는 거냐면 건물의 소유자만이 갖는 거죠. 그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요.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쓰는 권리니까 이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소유자든 이 사람이 지상권자든 이 사람이 전세권자든 이 사람이 임차권자든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비한정적이라고 합니다. 뭐 교재는 뭐 편익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누구만요? 건물의 소유자만이 갖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토지의 소유자든 토지의 지상권자든 토지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비한정적이다. 목적에 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배타적 공용적이란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요 갑의 요 땅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지역권을 설정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배타적이란 말이 뭐였죠? 배척한다는 말이죠. 예를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이 있다면 중복해서 똑같은 종류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배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지역권이 비배타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배타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을이 요 갑의 토지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역권을. 그래서 어떻게 을이 요 땅을 다니는 거죠. 이웃 살고 있는 병이 열받았어요. 갑한테 가서 야 그저 같은 놈아 을만 사람이냐? 나도 좀 다니자.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좋대요. 그래서 요 토지에다가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어떻게요? 또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니고요. 병도 다니고요. 또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된다면 여전히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갑을병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공용적이라는 거죠. 함께 쓴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번 부종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우측에 수반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죠. 을이 지금 요 요역지에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의 토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통행지역권, 지역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을에게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 지역권은 굳이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지역권은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지역권은 요역지상 소유권의 뭐죠?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 만약에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진다면 지역권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굳이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지역권도 함께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지역권만 따로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권이 있으려면 요역지상의 권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요역지상의 을의 권리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을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면 갑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을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갑 토지에 대한 지역권도 함께 쫓아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분할 수는 없다는 요건이 생기게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3번 대가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대가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솔의 태도고요. 또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무상이다라고 봅니다. 2번 지역권에 취득해가지고 일반적 취득사유 먼저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맨 밑에 동그랗게 2번이죠. 보시다시피 편익을 받는 유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이고요.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죠. 따라서 유육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되지만 승역지는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효로 인한 취득이 나와요. 자, 지역권에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면, 을이 갑의 땅을 다니고 있다면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는 건가요? 아니죠. 을은 단순히 다닐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점유한 사람은 여전히 누군 거예요? 갑인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은 개념상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방해 제고함,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되도록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자는 실질적으로 지역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뭐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왜요?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요. 뭐 등기부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20년이 되면 뭐 하는 거죠? 취득시효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지역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점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294조입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 하나요.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하나요.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 이런 취지겠죠.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니까,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려면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로 몇 년이요? 20년이 지나야지만 지역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표현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니까 뭐 공개적으로 다니면 되나 보다. 근데 계속이란 말이 아주 애매하죠. 얼마나 다녀야 계속 다니는 거냐? 하루에 한 번만 다니면 계속 다니는 거냐? 아니면 하루에 12번은 다녀야 계속 다니는 거냐? 이게 대단히 뭐죠?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의 땅에다가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20년이 지나야지만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지역권에 소멸해가지고 소멸사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좌측에 뭐죠?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이루어지는 포기입니다. 포기. 다시 말하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이루어지는 권리의 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위기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턱대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요, 무주의 부동산이 돼가지고요 국가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지역권을 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이제는 이 부분 누가 돼버려요? 국가 것이 돼버리니까 요 옆에 또다시 뭐가 생겨야 돼요? 지역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받아라,
받을 사람을 정해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가고요. 그 대신 을의 지역권은 뭐 되죠? 소멸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인데 이게 이런 취지입니다.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승역지가. 이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있던 부담들은 원칙적으로 다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승역지를 취득시효하게 되면 있던 지역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정이 이러한 을의 지역권을 용인하고 있었다면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전세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